네, 이 정부가 10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달 30일까지 이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. 이 소득이 평소보다 25% 이상 줄어든 가구가 대상입니다.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사업 대상을 보니까 이 소득이 25% 이상 줄어든 경우에 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소득 감소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? 네, 이번 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소득이 상당히 감소된 사람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때 심사를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. 네. 올해 이제 7월에서 9월 사이 이 가구 소득이 작년이나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비해서 25% 이상 감소된 사람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. 네.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올해 2020년 2월 이후에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지난달까지 종료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이 만약에 여전히 이제 미취업 상태라면 그분들도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요. 또 가족 가운데 여러 명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 형태의 소득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렇게 대상이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사업도 그 소득 기준이나 뭐 재산 기준도 이번에 들어갑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이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여야 되고요. 재산은 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6억 원, 또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,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구에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이 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 수준은 뭐 어느 정도나 돼야 합니까? 네, 일단 기준 중위소득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구에, 그러니까 그 집에 몇 명이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. 이 중위소득의 75%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는 131만 8천 원, 2인 가구는 224만 4천 원, 3인 가구는 290만 3천 원, 4인 가구는 356만 2천 원, 또 5인 가구는 422만 1천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정부가 이 자격 여부를 심사해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, 3인 가구는 80만 원, 2인 가구는 60만 원, 1인 가구는 40만 원씩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25% 이상 이렇게 감소를 했는지 또 이 가구 전체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 중위 소득의 75% 이하인지 또 재산은 울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니까 6억 원 이하인지 뭐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좀 많이 복잡하겠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에 이 자신이 포함되는지를 또 판단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던데 자,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간에 뭐 아이가 새로 뭐 태어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뭐 이혼을 하는 경우 이 가구 원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외국인은 또 지원 대상에서 빼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거죠. 네, 이 사업에서 일단 가구라는 개념은 올해 이제 9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하는데요. 네. 그 이후에 이제 출생을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또 이혼 등의 이유로 이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로 입증할 경우에 이제 조정이 가능하고요. 네. 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되지만 우리나라 국민과 이제 혼인 중인 외국인은 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뭐 사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. 네. 또 세금이나 이 사회보험료도 정당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뭐 가까운 일본이나 이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끄러운 현실인 것 같고요.
늘 이 글로벌 경제를 강조하면서 이 정책이나 제도에서 외국인들을 배제하는 건 이 K 방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외국인 배제 사례는 또 많았던 것 같은데요. 자, 그리고 요즘 이 이승진 이사님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특히나 이 아동 학대 문제에 또 많은 관여를 또 하고 계시던데, 자, 이렇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과 좀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? 이 말씀처럼 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또 성폭력 등으로 이 세대주와 이 거주지가 다를 경우들이 있어요. 네. 이럴 때는 이제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요. 요즘 이 아동학대 사례를 여러 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봐야 할 사항이 이 대도시 또 중소도시 농어촌 에 관한 그런 구분 같습니다. 이 울산 같은 경우도 울주군이 있는데 그럼 울주군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? 지역을 구분할 때 이제 대도시는 특별시 또는 이제 울산처럼 이제 광역시의 각 구가 될 테고요. 네. 이 도농 복합 형태인 경우에는 이제 군까지도 포함을 하는데 뭐 이렇게 따져보면 울주군은 이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광역시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데도 혹시 뭐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일단 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5%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. 이 정부로부터 이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는 분들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. 네,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제외가 됩니까? 우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네. 또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이거나 또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또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. 네. 또 이게 특수형태 근로자나 이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걸 받고 있어요. 이게 이분들도 이제 제외가 될 것 같고 또 이 청년 특별 지원, 취업 지원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현재 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또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제외가 되고 뭐 공무원이나 이제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이 제외가 됩니다. 네,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외가 되는 것 같은데, 자, 이렇게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 지금껏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, 예를 들어서 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조금 억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. 이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선별적 지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긴급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물론 이제 정부는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위기 가구를 골고루 지원하려다 보니까 이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추가로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 선별적 지원이나 보편적 지원 여부를 떠나서 이 형평성에도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. 네,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사정과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신청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네, 신청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제 복지로에서 할 수 있는데요. 네. 이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신청할 때는 세대주 이름으로 개통된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고요. 이 사업 역시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번, 6번일 때에는 월요일에 2번, 7번은 화요일, 3번, 8번은 수요일, 4번, 9번은 목요일, 5번, 0번은 이제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데 별도로 이제 홀수 번호는 토요일에, 짝수 번호는 일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. 네, 이것도 5일제로 하는군요. 네네. 자, 그리고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에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, 자, 이분들은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복지로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이 복지로 신청 개시 이후에 일주일 뒤인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일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이 세대주뿐만 아니라 뭐 세대원이나 대리인들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위임자와 대리인 두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이제 가지고 가면 됩니다. 네, 아무래도 세대주가
가시면 좀 편하겠군요. 그렇겠죠. 자, 그럼 신청 기간이 이달 30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급은 언제쯤 되나요? 네, 이제 이번 달이 이제 10월 30일까지라고 이제 설정되어 있잖아요, 기간이. 그래서 이제 신청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1월경에 신청한 통장으로 이 긴급 생계 지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다음 달에 바로 지급이 되는군요. 자, 그리고 이 증빙해야 될 서류 뭐 굉장히 많고 복잡할 것도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일단 이 증빙 서류도 이제 세대주가 전자 파일로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. 이 위기 가구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소득이 25% 이상 감소했거나 또 실업급여 지급 종료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. 네. 그런데 대개는 이 정부가 이 소득과 재산과 관련해서 국세청이나 이제 행복이험 시스템의 공적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은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나 국세청, 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해서 제공하는 이 각종 소득 정보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인데, 다만 이제 혹시 정부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이제 긴급한 사정으로 이렇게 소득이 줄었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이제 당사자가 증빙 서류를 좀 갖추는 것이 이제 유리한데,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 자료가 현재 자신의 소득과 다른 경우에는 본인 신청서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이 증빙 자료를 갖춰서 제출하면 증빙 자료를 갖추는 만큼 그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이제 높아질 것 같고요. 관련 증빙 자료는 원천 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, 또 소득 감소 확인서, 뭐 매출입 전표라던가 거래 업체 간의 이제 거래 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? 네,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코로나19 이후로 이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번 사업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